자, 오늘 강의는 지난 강의가 우리 HTML 튜토리얼 중에 CSS 챕터를 했었는데, 오늘은 링크, 그 다음에 오늘 강의를 한번 먼저 이 왼쪽 메뉴를 통해서 보면은 튜토리얼, HTML 튜토리얼 기본적인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HTML과 XHTML 비교하는 건데, 뒷부분은 이모티콘, 그 다음에 캐릭터 셋, URL 인코드, 그 다음에 심볼, 엔티티, 이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셀프 스타디로 한번 쭉 내용을 한번 보기 바랍니다. 그 중에 이제 중요한 내용은 이제 물론 골라서 이렇게 설명은 하겠지만은 전체적으로 그래서 개별적으로 이렇게 강의 않고 여러분들한테 자습을 통해서 리딩 어사이먼트는 시험에서 별도 물어보지는 않겠지만 전체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고 하기 때문에 간단히라도 한번 쭉 내용을 훑어보기 바랍니다. 본 내용에서 크게 중요하지 않으면은 일단 리딩 어사이먼트를 통해서 간단히 해보는 걸로 하고, 전체 다뤄야 될 챕터 수가 많기 때문에 시간을 약간 핵심 내용을 설명하는데 할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강의 링크스 연결이죠. 이 부분을 이제 리스폰시브 앱 디자인이기 때문에 화면을 좀 확대하면은 왼쪽 메뉴는 이제 사라지겠죠. 자, 링크스 이것이 바로 웹 과거에 없었던 문서. 과거의 문서들은 전부 다 우리가 이쪽 내용에서 저쪽 내용으로 가는데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있지만 이 링크스를 통해서 다른 도큐멘트로 순식간에 전 세계 어디에 있는 서버에 있는 웹페이지건 우리가 순식간에 도달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가장 과거의 도큐멘트에 비해서 차이점이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이걸 어떻게 구현하는 건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HTML links. 자, hyperlinks. 하이퍼란 말은 이제 초월한다 이 말이죠. 우리가 종래해왔던 그 도큐멘트 시퀀셜하게 쭉 봤던 같은 이렇게 에어리어에 있는 내용을 점프를 해서 이렇게 초월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하이퍼링크스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래서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어떤 뭐 그것이 도달할 수 있는 액세서블한 거라면 어떤 도큐멘트건 우리가 점프해서 액세스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마우스 클릭을 한번 해서,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링크가 걸려있는 것들, 그런 것들이 이제 텍스트에도 걸어놓을 수가 있겠고 이미지에도 걸어놓을 수가 있겠는데, 우리가 마우스가 이렇게 위에 올라가면은 마우스가 링크 걸린 것들은 약간 틀리게 손 모양이라든가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겠는데, 손 모양 이렇게 변경된 것들은 링크가 걸려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자, 신텍스는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죠. 자, A는 앵커라는 그것의 첫 글자를 따서 이니셜 캐릭터 A를 가지고 정해놓은 태그 또는 엘리먼트 이름이 되겠어요. 자, 여기에서 사용하는 이제 속성과 속성 값은 어떻게 줄 건지, 여기서 H 레퍼런스는 하이퍼텍스트 레퍼런싱, 하이퍼링킹 하는 거죠. 거기에 URL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화면에 보이는 거. 그래서 이제 이것이 링크가 걸려 있으면 이제 우리가 마우스가 위에 올라갔을 때 손 모양으로 바뀌고 그러는 걸 통해서 이게 링크가 걸려 있구나. 그걸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여기서 이제 핵심 내용 위주로 H 레퍼런스를 이제 주의 깊게 봐야 되는데, 이 부분이 속성이죠. 속성은 어떻게 쓸 건지 앞에서 간단한 얘기가 나왔지만 또 한번 살펴보면은 이렇게 도메인명, 그 다음에 URL 이제 프로토콜명, URL의 이제 기본 구조가 프로토콜명, 그 다음에 뒤에 이제 설명되겠지만 이렇게 도메인명, 패스명 이렇게 줄줄이 나오는데, 패스명을 통해서 파일까지 도달하는데, 그거 없으면은 여기서 제공하는 이 웹페이지에서 제공하는 또 이 앱 서버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HTML 문서 index.html이건 default.html이건 그 디폴트로 제공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링크가 걸린 것은 우리가 링크가 걸려 있을 때 그것에 이제 방문을 했느냐 안 했느냐, 그것도 컬러를 통해서 볼 수가 있겠는데, 이거 디폴트로 정해진 컬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소개된 것처럼 아직 방문하지 않은 링크는 언더라인 그리고 블루 컬러고,
이제 방문된 링크는 언더라인이면서 퍼플로 바뀌고 디폴트에서 제공하는 색깔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마우스를 통해서 누르고 있을 때, 그 링크가 걸려있는 걸 누르고 있을 때, 그때는 이제 언더라인이고 레드다. 한번 내용을 나중에 보기로 하고, 이것이 디폴트로 제공해주는 속성이 되겠습니다. 언더라인, 그 다음에 해당되는 컬러. 그 다음에 금방 이야기했던 디폴트를 우리가 임의로 우리가 원하는 속성으로 바꿀 수 있겠죠. 그때는 이제 CSS가 그것과 연관되기 때문에 CSS를 이용하는 거고, 그 뒤에 CSS에서 이것이 다뤄지니까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또 링크에서 중요한 것이, 자, 링크를 걸어서 어떤 웹페이지에 도달해서 그 웹페이지를 이제 가져오겠죠. 가져왔을 때 그것을, 자, 새로이 창을 열어서 그 타겟이 이거예요. 그 가져온 새로이 오픈할 그 링크 도큐멘트를 새로 창을 열 건지 아니면 현재 보이는 창에다가 그게 셀프가 되겠어요. 디폴트는 셀프인데 이제 이게 언더바 셀프,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어요. 이것은 이제 같은 현재 문서죠. 그 문서에서 링크를 걸었는데 새로 문서도, 새로 불려오는 문서도 거기에 표현되는데 그때 과거 것은 없어지고 이 똑같은 윈도우 또는 탭에 그것이 이제 보여지는 것. 우리가 언더바 셀프를 타겟 속성 값으로 정했을 때 그렇게 된다. 그 뒤에 예를 보기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것도 있는데 블랭크는 새로이 윈도우를 열어서 블랭크, 그러니까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새로운 윈도우를 열어서 또는 탭을 열어서 보여준다. 그 다음에 페런트는 하이라키컬리 이제 계층적으로 현재 것의 부모 프레임이라든가 그런 게 있을 때 계층적으로 되어 있을 때 그 위쪽에 보이게 하는 거라든가, 그 다음에 탑은 윈도우의 그 첫 탑은 그 의미가 되겠어요. 거기에 이제 보이도록 한다. 그래서 이건 어떤 계층적인 하이라키컬 구조를 갖는 그런 도큐멘트의 어떤 구조에 따라서 탑에 보일 건지, 바로 현재 도큐멘트 위에 있는 도큐멘트 화면에서 보일 건지. 자,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언더바 블랭크. 자, 이것을, 자, 타겟을 언더바 블랭크, 이걸 좀 길게 한번 보죠. 길게. 자, 타겟을 언더바 블랭크로 이렇게 했을 때, 자, 이것을 이제 클릭했을 때, 여기에 이제 웹페이지가 불려오겠죠. 그랬을 때, 새로 열리죠, 이게. 새로 열려서 새로 보여주는 웹 내용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것을 셀프로 하면 어떻게 될 건지 여러분들이 이제 바꿔서 해보면 되겠는데, 이것도 마찬가지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여러분들이 해보면 되겠어요. 자, 여기서 셀프로 했을 때 이걸 한번 런을 시키고, 일단 런을 해야 여기에 있는 내용이 반영이 되기 때문에 그걸 클릭했을 때 다른 건 그대로 있고 현재 이 윈도우 보이는 거, 이 창에 그대로 아까 봤던 그 여기에 있는 내용 웹페이지가 그대로 보이죠. 자, 그래서 이런 그 타겟에 따른 그 값에 따른 불려진 결과 웹페이지가 어떻게 어디에 어떤 윈도우에 창에 보일 건지 그것을 타겟을 가지고 조절을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그 다음에 URL이라는 것은 앞에서도 이제 사용을 했지만 URL을 또 크게 나눠 보면은 절대 URL이 있고, 그건 이제 어드레스, URL은 일종의 다른 쉬운 말로 표현하면은 인터넷 주소죠. 주소인데 이제 href의 속성값으로 이게 URL이 되겠어요. 이게 속성값으로 href의 속성값, 이건 href 속성이고, 자, a 태그에 있는 속성의 값, 이것은 URL인데 이게 URL. 이 URL이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 건지, 자, 이렇게 어떤 것은 HTTP, 이거 프로토콜 명이죠. 시큐리티 있는 HTTPS. 그 다음에 여기는 프로토콜은 없고 그냥 마지막 파일이, ASP는 파일이에요. 서버 쪽에 있는 파일. 자, 이것은 그 파일의 위에 있는 폴더까지 또는 디렉터리까지 보여주고, 같은 컴퓨터 내에 있다면 이건 같은 컴퓨터에 같은 폴더에 있으니까 그걸 명시할 필요가 없는 경우고. 자, 그래서 가져오기 위해서 이렇게 앞에 필요한 것을 명시를 해주는 거, 패스라든가 또는 다른 프로토콜까지 이용해서 먼 리모트 또는 다른 서버에서 가져올 거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한번 해보죠. 그래서 absolute URL은 여기서
원래 URL의 풀 포맷, 자, 프로토콜명,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것까지 전부.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렐러티브, 상대적인 거죠. 상대적인 것은 내 것 현재 이 웹페이지가 있는 이거죠. 이 문서가 있는 폴더하고 같은 폴더인지 상대적으로 같은 폴더 있으면 그 다른 것을 앞에 있는 URL에서 앞에 있는 부분 명시할 필요 없고, 같은 폴더 있지 않고 그 상위에 CSS라는 폴더에 속했다. 다른 폴더에 속한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이렇게 사용해보고 크게 그 내용이 개념상 어렵지 않은 경우, 심플한 경우는 그냥 쭉 빠른 속도로 진행하겠습니다. 이미지를 또 링크를 거는데 앞에서는 텍스트를 그러니까 이것과 이것 사이에 텍스트이면은 text에 링크가 걸리는 건데, 이렇게 이미지를 넣어두면은 이미지에 링크가 걸려서 그 이미지를 클릭하면은 우리가 그런 응용을 웹 브라우저를 통해서 많은 포털이라든가 그런 웹사이트를 방문할 때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이렇게 링킹되는 것을 봤을 텐데, 이런 것을 이용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을 앵커 태그를 쓰고 그 사이에 이미지를 넣어두면은 여기에 링크가 걸린다. 이걸 클릭했을 때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가 URL이죠. 요리 하이퍼링킹 된다. 자, 한번 실행시켜 보겠어요. 자, 이미지가 있죠. 이걸 클릭했을 때 default.asp를 보여주는데, 디폴트는 이거니까 자, 이거라고 가정하고, 자, 이거 w3schools.com의 HTML 문서의 튜토리얼 첫 페이지다. 자, 그것을 이 서버, 이건 ASP는 서버에서 구동하는 그런 액티브 서버 페이지라는 그 서버 쪽 언어이기 때문에 서버에서 돌고 있죠. 그놈이 이 클라이언트 쪽, 이게 내 컴퓨터가 클라이언트죠. 거기에 전달해 준 그 내용이 되겠어요. 자, 이메일 어드레스를 이렇게 하이퍼링킹한 그 속성 값으로 줬을 때 이메일을 이렇게 보낼 수 있도록 이메일 어떤 앱을 쓸 건지 이메일과 연관된 그걸 이렇게 물어보는데, 기본으로 된 것을 이렇게 이메일 보낼 수 있게끔 작성할 수 있게끔 그것이 화면이 나오겠죠. 그것이. 그 다음에 HTML 버튼을 또 이렇게 링크를 걸어둘 수가 있겠는데, 이런 경우죠. 버튼이라는 태그명 또는 엘리먼트명이 있는데, 이것을 클릭했을 때 이 부분은 이제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아직은 좀 빠르지만, 여기에 자바스크립트 문장을 이렇게 한 문장이건 두 문장이건 넣을 수가 있겠어요. 여러 문장도 가능하고, 이 다운표 속에. 자, 그래서 이것도 한번 예를 보면은,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HTML 엘리먼트 또는 태그들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하나가 되겠는데, 버튼이라는 것을 이용하면 이렇게 버튼이 만들어지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그 디자인, 거기에 이제 여기 HTML 튜토리얼이라고 된 이것이 이제 타이틀로, 버튼 위에 이제 타이틀로 이렇게 보이고, 이걸 클릭했을 때 원클릭이 되겠어요. 그것에 이제 이벤트 핸들러 프로그램인 이것이 이제 실행이 되는 건데, 이게 자바스크립트인데, 이 다운표 속에 여러 자바스크립트를 넣어도 되는데, 일단 document.location 이것이 바로 URL 주소가 되겠어요. 그래서 그거 default.asp를 그 URL 주소로 넣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런 식으로, 아까 default.asp는 이것을 서버 쪽에서 실행됐을 때 이것을 이제 클라이언트 쪽에 줘서 클라이언트 쪽에서 이것을 볼 수 있었는데, 그 웹페이지가 되겠어요. 자, 여기서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관련되기 때문에 그냥 버튼이라는 게 있다. 그리고 이런 하이퍼링킹 예로서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도 하이퍼링킹이 가능하다. 그 정도만 알면 되겠어요. 이건 이제 자바스크립트에서 자세히 다룰 거니까 이것은 이제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 다음에 타이틀. 자, 여기서는 이제 A 태그하고 관련된 내용을 설명하는데, 지금 H 레퍼런스 속성을 받고 그 속성 값으로 우리가 URL을 어떻게 넣어줄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이틀 속성에 대해서 속성값은 뭔데 어떻게 나타난다. 그걸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자, 타이틀. 자, 이 타이틀은 여기에 이제 써놓은 그 타이틀이 바로 이게 Go to W3 Schools HTML 섹션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이 부분이 되겠어요. 자, 우리가 마우스 오버라고 그러는데 이렇게 링크가 걸린 것 위에 마우스를 뒀을 때 이렇게 정해진 디폴트에 따라서 그 모양이 이렇게 아이콘으로 손 모양으로 된 것으로 바뀌죠. 이 링크가 걸렸다 이거고, 여기에 링크가 걸린 것에 그것의 이제 타이틀은 여기서 타이틀로 정해준 이 속성 값 Go to W3 Schools HTML section 이렇게 나온다. 만약 이게 없으면 이제 아무것도 안 나오겠죠. 그건 당연히. 자, 우리가 어떤 친절한 안내를 하고 싶을 때 마우스가 이렇게 올라갔을 때 그게 뭔 내용인지 이 자체로 이제 알면 상관없겠지만 또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거기에 이렇게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열려있는 탭들을 조금 닫아서 깔끔하게 한 다음에 진행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또 앞에서 했던 것, absolute URL과 relative URL에 대한 뭐 보안 설명인 것 같은데, 자, 이거 참조해보고, 또 같은 내용이죠. 앞에서 배웠던 거. 똑같은 폴더 내에 있을 때. 자, 앞에 것은 이제 다 이런 식으로 이 챕터는 종료가 됐고, 이것에 대한 서머리가 되겠어요. A 태그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H 레퍼런스 속성, 그 다음에 타겟 속성, 그 다음에 이미지를, A 태그에서 이제 속에 우리가 하이퍼링킹 할 때 텍스트에 할 건지 이미지 할 건지인데, 이미지에 우리가 하이퍼링킹, 링크를 걸 때 이미지를 안에 넣어두면 되겠어요. 이건 메일을 보내고자 할 때. 이 메일2도 하나의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그 H-레퍼런스 안에 메일2 또는 FTP 또는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프로토콜들, HTTP가 가장 기본적인 거지만 다른 프로토콜도 이렇게 쓰는 게 가능하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다음 챕터로 가서 다음 챕터는 또 앞에서 배운 칼라가 또 나와 있는데 여기서 소개하는 건 또 링크하고 연관된 칼라인데 하이퍼링킹 걸려 있는 것들의 칼라가 디폴트로 방문했을 때 안 했을 때 우리가 A 태그 쓴 것들 하이퍼링킹 걸린 것들을 실제 경험은 많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때는 이제 조금 관심 있게 본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여기서는 제대로 이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디폴트로 링크가 걸린 것들은 칼라가 일단 우리가 마우스가 올라갔을 때 일단 그 칼라 마우스가 이건 올라가건 안 올라가건 상관없이 화면에 보여주는 거죠. 아직 미방문 링크는 언더라인이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블루 칼라. 그다음에 방문한 것은 이렇게 구별을 하는 거죠. 방문한 것과 안 한 것. 퍼플로 바뀌고. 그다음에 내가 누르고 있을 때 그때 뭐 칼라를 또 일부러 바꿀 필요가 있다면 우리가 다른 칼라를 줄 수도 있고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면 앞에 있는 것과 동일하게 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이렇게 디폴트로는 이렇게 돼 있다. 자, 스타일에서 우리가 그걸 바꿀 수도 있겠어요. 자, 링크 걸린 거 이건 이제 뒤에서 이제 스타일에서 이제 클래스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슈도 클래스라고 그러는데 콜론하고 링크 콜론하고 비지티드 그럼 비지트 했을 때 그 디자인 속성들 CSS 속성들 호버는 이제 위에 마우스가 위에 올라가 있다 위에 그랬을 때 호버라는 말은 이제 배회하다 이렇게 그런 건데 마우스가 위에 올라가 있을 때 마우스를 위에 뒀을 때 링크 걸린 건 위에 그랬을 때 그 컬러가 또 바뀌게 이렇게 할 수가 있겠는데 그 다음에 액티브 눌렀을 때 그것을 눌렀을 때 컬러를 이렇게 틀리게 전부 이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그때 우리가 디자인 요소하고 디자인과 관련되는 것이 이제 CSS죠. 그래서 CSS 스타일이 되겠어요. 이게 CSS에서 또 이게 반복적으로 나올 텐데 텍스트 컬러는 그린이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트랜스페런트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이제 이건 언더라인이 있냐 없냐 그걸 이제 데코레이션이라고 이렇게 표현한 건데 크게 뭐 꾸미고 그런 것도 아닌데 언더라인을 주느냐 안 주느냐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그것과 연관되는 게 이거 없는 걸로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있는 걸로 언더라인이 있으니까 자 한번 예를 보면은
자, 여기에 이게 하이퍼링킹인데 내가 마우스를 올리니까 빨간색으로 바뀌었죠. 그건 어디에 해당되냐면 호버하고 연관되어 있어요. 그래서 텍스트 컬러가 레드로 바뀌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뭐 없죠. 백그라운드 컬러도 한번 넣어볼까요? 여기서 트랜스페런트지만 우리가 이것도 이런 식으로 값을 3바이트를 이런 식으로 주면은 컬러 값이 이렇게 되겠죠. 텍스트 데코레이션 언더라인 이렇게 생겼죠, 밑에? 그게 바로 데코레이션 속성이 제공하는 언더라인이 되겠어요. 액티브는 내가 눌렀을 때 이렇게 지금 내가 누르고 있는 거예요. 마우스 왼쪽 버튼을. 그랬을 때 옐로우로 바뀌는 거죠. 그리고 백그라운드 컬러는 트랜스페런트하고 텍스트 데코레이션은 언더라인이고. 여기는 그대로 이렇게. 방문을 한번 했다, 이렇게. 그러면은, 다시 한번 그 부분을 보면은, 이렇게 핑크 컬러로 바뀌고, 방문한 것을 핑크 컬러가 아니고 다른 컬러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바꿔도 되겠어요. 이건 어떤 색깔일지 잘 모르겠지만, 자, 이런 식으로, 방문했다. 자, 이런 식으로 컬러를 조금 더 빨갛게 바꿔보면 FF를 눌러주죠. 자, 이런 식으로 방문했다. 여기 호버했을 때하고 또 컬러가 같으니까 좀 다른 색깔을 좀 뒤에다 또 블루 값에 넣어주면 또 다른 색깔이 되겠죠. 이렇게. 자, 링크가 걸린 것은 처음에 보여주는 거고, 그걸 방문했을 때 이렇게 색깔이 바뀌고, 처음에는 이제 그린이니까, 맨 처음에가 그린이니까, 지금 현재는 이미 방문했기 때문에 이 색깔은 현재 여기서는 볼 수 없고, 맨 처음에 방문 안 했을 때의 컬러가 되겠죠. 자, 이것도 화면에 이제 블랭크로 새로이 컬러 이렇게 새로 여는 거죠, 화면을. 자, 이 부분 닫겠습니다. 닫고. 자, 여기서 새로이 열 게 아니라 그냥 셀프. 그러면 이 하면 여기에 이제 그 결과가 보여지는 거가 되겠어요. 이렇게. 자, 버튼, 링크가 걸린 버튼. 자, 버튼을 주고 우리가 CSS 속성을 나중에 이제 스타일에서 CSS 속성을 표현할 때 이렇게 A하고 또 비슷한가라든가 링크는 같이 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단순하게 콜론 이렇게 쉼표로 이렇게 나열해가지고 하면은 그 같이 여기 있는 디자인 속성값 이런 것들이 링크 걸린 놈 아니면 비지티드 된 거 똑같은 디자인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호버하고 액티브도 마찬가지. 이렇게 같이 묶어서 할 수가 있겠어요. 자, 개인적으로 참조해보고 다른 레퍼런스도 참조해보고 그 다음에 이제 북마크를 만들 때 이것도 링크 금방 봤던 A 태그하고 연관되는 건데 북마크는 이런 경우가 이제 북마크가 필요한데 굉장히 긴 거, 한 웹페이지가 한 화면에서 안 보여지고 굉장히 긴 경우에 좀 우리가 UI 측면에서 편리한 어떤 기능을 제공하고 싶다면은 북마크 기능을 주는데 그때 사용할 태그가 이제 그 A 태그가 되겠어요. 그랬을 때 어떤 위치인지 표현을 해야 되니까 그때 이제 우리가 또 사용할 태그 내에 있는 속성은 ID가 이제 우리가 정한 이름, ID 이름을 주면은 그것을 우리가 H레퍼런스의 URL 이 속에 샤프 표시하고 그 ID 명을 주면은 그곳으로 점프한다. 비록 같은 한 페이지 내에 있지만 길기 때문에 자, 한 페이지가 이렇게 길다고 생각했을 때, 이렇게 길다고 가정했을 때, 자, 이것을 챕터 4를 클릭하면은 이제 이거 없어도 이제 그냥 우리가 스크롤링해서 갈 수도 있겠지만은 유저한테 굉장히 더 깊은 뭐 그런 긴 도큐멘트라고 가정했을 때 여기에 jump to chapter 4 이걸 앞에 두면은 그것을 클릭했을 때 바로 그것이 맨 위에 나오게 또는 그 다음에 또 다시 돌아가서 챕터 10은 또 그 밑에 있으니까 또 챕터 10이 나오게 바로 그것으로 가게 하는 방법 거기에서 사용하는 게 A 태그가 되겠어요. 그곳으로 하이퍼링킹 되게 하고 거기에다가 또 ID 명을 자, 챕터 4에 보죠. 챕터 4에 ID 명은 C4 그 다음에 챕터
챕터 10이죠. 그 다음에 챕터 10의 아이디명은 C10 이렇게 해두면 되겠어요. 자, 이런 식으로 아이디가 이런 식으로도 쓰일 수 있다. 나중에 아이디하고 또 뭐 클래스가 있는데 나중에 그때 이제 또 자세히 보기로 하고, 자, 여기서는 여기 정해진 아이디 여기에서 사용하는 거 이것만 보고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방 그 똑같은 테크닉인데 이게 화면이 LED 등이 자꾸 꺼져가지고 자동으로. 자, 그 다음에 금방은 같은 문서 내에 있는 어떤 하나의 특정 유치를 길기 때문에 가는 경우였지만, 어떤 경우는 다른 웹페이지인데, 내 현재 보고 있는 웹페이지가 아니고 다른 웹페이지인데 그 웹페이지가 굉장히 길다. 그 중에 바로 내가 원하는 곳으로 점프하게 하고 싶다. 하이퍼링킹 걸고 싶다. 그럼 이런 식으로 그 웹페이지 내에 이렇게 샤프하고 아이디명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자, 그건 뒤에 또 얘가 나올 테니까 그때 보기로 하고, 여기서는 뭐 특별한 다른 애는 없는데, 자, 일단 자, 아이디라는 것이 있다. 그래서 그걸 하이퍼링킹 할 때 우리가 같은 웹페이지건 다른 웹페이지 내에 있는 어떤 유치건 우리가 하이퍼링킹을 걸어서 쉽게 그쪽으로 점프할 수 있는데 그걸 북마크라고 한다. 자, 여기서 다른 것들은 엑서사이즈 등은 참조해보고. 자, 그 다음에 이미지가 있는데, 자, 이미지도 웹페이지에도 굉장히 많이 되는 거죠. 많이 이용되는 거죠, 많이. 자, 그래서 이미지가 또 디자인에서 고려해야 될 것도 많이 있고 하니까, 또 웹페이지에서 또 이미지가 어떻게 찌그러지지 않도록 이렇게 잘 보이게 하는 거라든가 회상도라든가 이게 고려해야 될 사항이 상당히 많죠. 디자인 측면에서. 자, 예를 먼저 보면은, 자, 여기서 이미지에 이제 태그에서 사용되는 속성, 그 다음에 속성값. 자, 이미지. 자, 이미지는 이제 SRC가 소스에서 가져온 거죠. 소스라는 속성명에 속성값으로 이렇게 JPEG이라든가 이미지를 나타낼 수 있는 URL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먼 다른 리모트에서 이렇게 가져올 수도 있고. 자, 이게 지난 시간에 이미 간단히 언급이 됐던 얼터너티브. 만약 이미지가 액세스가 안 된다. 그러면 얼터너티브 대신 보여주는 설명문이죠. 자, 이것은 스크린 리더가 읽을 때 대신 이걸 읽어주거나 해서 시각장애인이 쉽게 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속성이 되겠어요. 자, 비슷한 것들을 생략하고. 자, 이미지 신텍스는 이미 앞에서 설명은 됐지만 이미지 태그 속에 이렇게 source라고 ALT가 들어간다. 자, 소스에서 이렇게 패스, 이미지에 대한 URL을 여기다 명시해 준다. 자, 소스 애트리뷰트에 대해서 또 자세히 보면은 앞에서하고 중복되기 때문에 생략하고, ALT 애트리뷰트는 이것을 이미지가 제대로 액세스가 불가능할 때 보여주는 텍스트고, 또 액세스가 됐다 하더라도 스크린 리더가 그걸 읽어서 시각장애인한테 이렇게 들려주는, 소리로 변환해서 들려주는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이 부분이 바로 스크린 리더가 HTML 코드를 읽을 때 그 부분을 읽어서 얼터너티브한 부분을 그래서 시각장애인이라든가 그걸 액세스가 불가능한 그런 사용자들에게 다른 방법으로 소리로는 가능하다면 들려주면 되겠어요. 그때 사용하는 설명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뒤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스타일을 줘서 그것의 이제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인라인 속성이 인라인 스타일이죠. 위스 500픽셀 줄여서 한쪽만 줄여보면 위스는 이제 굉장히 이렇게 좁아지고, 또 마찬가지 이쪽도
하이트도 줄이면 10분의 1씩 가까이 하면 이런 식으로 조그만 이미지가 되겠죠. 스타일을 이용해서 그 안에 이렇게 CSS 스타일이죠. 이렇게 디자인 속성을 넣어주면 되겠어요. 위스 속성은 50픽셀, 하이트 속성은 60픽셀. 그 속성들을 계속 다른 것들도 나열할 수 있는데 세미콜론으로 분리를 해서 자, 그 다음에 자,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자, 이 부분도 한번 클릭해 보죠. 자, 여기에 위스하고 이런 식으로 표현한 거. 자, 이것은 이제 원래 이미지 태그에서 사용할 수 있는 속성이 위스하고 하이트가 있죠. 또 이렇게 스타일을 가지고 위스하고 하이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웹에 잘 작성된 건지 이런 것들을 밸리디티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 밸리데이터가 있는데 유효성, 유효한지 뭐 어떤 좀 개선할 사항이 없는 건지 자, 위스 이런 식으로 표현한 것보다는 스타일 속에 넣어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 그 다음에 이 스타일도 이렇게 인라인보다는 익스터널 스타일 시트에 같이 넣어서 이렇게 쓸 수도 있고 그러겠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추천하는데 여기 있는 설명된 것을 한번 쭉 따라가 보죠. 여기 설명은 with height, style, attributes가 모두 이제 HTML에서 유효한 거고 그렇지만은 이제 suggest 하기를 스타일 애트리뷰트를 사용하기를 바로 이것을 직접 쓰는 것보다는 추천한다. 그 다음에 다른 폴더 내에 있는 다른 폴더니까 그 위에 패스네임을 적어줘야겠죠. 같은 서버 내에 있는 다른 폴더라면 이렇게 다른 서버에 있는 거라면은 이제 풀 URL을 적어줘야겠죠. 이렇게 여기까지. 자, 이 부분을 지난 시간에 이제 이렇게 바꿔봤었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인터프리팅을 제대로 못하는데 만약 이게 다른 거라면 그래 그걸 또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안 되면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쓰면 되니까. 자, 이 부분에서 자 여기서 네이버닷컴 그 한번 볼까요? 아니면은 wopen.net에 어떤 한 이미지, 다른 이미지를 한번 그러면 이걸 좀 줄이시고 여기에 어떤 한 소프트웨어 융합 롤 모델 이걸 한번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카피 이미지 어드레스가 있죠. 그 이미지 이 URL이 되겠어요. 이미지의 URL. 자, 이 이미지의 URL을 한번 여기에 자, 여기 이것 대신 자, 여기에서 있는 이것 대신 그 이미지 URL을 한번 여기다 한번 넣어 보겠어요. 그랬을 때 지난번에 안 됐었는데 wopen.net 이미지 폴더 내에 있는 이런 이미지. 자, 이것이 안 되죠. 자, http. 자, 이 부분이 원래는 과거에는 됐었는데 아마 이게 브라우저를 새로 뭐 업데이트 하면서 이쪽 인터프리팅 하는 게 조금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이걸 제대로 못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을 그대로 카피를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지금 정상적으로 못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못 보여지고 액세스를 못 하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는데 자 우리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이걸 조금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죠.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 뭐 여기 테스트 HTML 아무것도 지금 없죠. 여기다 그대로 복사를 해서 이게 Go 라이브는 현재 그 라이브 서버를 설치했을 때 보이는 거고 지금 아직 라이브 서버가 동작 안 됐을 때 이런 모양인데 이걸 클릭하면은 라이브 서버가 오른쪽에
서버 is started at port 5500번 이런 식으로 나왔죠. 자, 그러면 이것을 자, 그대로 여기서는 보이죠? 이렇게. 자, 위스하고 하이트를 조금 더 크게 104인데 이걸 한 100씩 올려서 보죠. 이런 식으로. 아니면 조금 더 300, 아니면 500. 이것도 500. 픽셀 수를 좀 늘려서 이렇게 하면 좀 확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제대로 보이는 걸 알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W3 스쿨스닷컴에서 제공하는 그 인터프리터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제대로 이걸 못 보여주는데, 자,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자, 그러면 다시 돌아가서, 자, 이 부분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렇게 제대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하는 걸 일단 추천하니까 그걸로 돌려보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 자, 애니메이티드 이미지 하면 GIF, 여기서 말하는 애니메이트라는 거 아마 GIF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GIF. 자, GIF 이미지를 한번 보죠. 이게 GIF죠. 자, 이런 것도 이렇게 보여주는 게 가능하다. 또 화면을 좀 확대를 조금 더 이렇게 값을 크게 주면은 확대가 되겠죠. 이렇게. 해상도가 이제 GIF는 이렇게 좀 화면이 JPEG에 비해서 떨어지니까 PNG 이런 것들에 비해서. 그 다음에 그 이미지를 이렇게 이제 만드는 걸 우리가 앞에서 보여주는 걸 배웠는데, 자, A-링크에 넣어서 여기 텍스트를 넣을 수도 있고 이미지를 넣을 수 있는 걸 앞에 배웠죠. 이걸 이미지가 이제 하이퍼링킹이 걸려있기 때문에 이걸 클릭했을 때 디폴트 ASP로 이제 하이퍼링킹이 돼서 그 도큐멘트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여기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아까 봤었죠. 자, 이렇게 이미지를 여기다 넣을 수도 있다. 자, 이미지를 아까 뭐 다른 이미지 소스를, 자, 이 부분 이미지를 한번 바꿔보죠. 카피. 그 다음에 어떤 건가? 여기에 이미지 소스를 이걸로 했는데, 물론 여기서는 GIF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얘지만, 자, 여기서는 이렇게 안 되죠. 마찬가지로 이것도 같은 유사한 애니까 비주얼 코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이용해서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 자, 그래서 이미지가 클릭이 됐을 때 이율이 이제 하이퍼링킹이 되니까 이미지, 자, 여기다가 소스를 여기다가 넣어도 마찬가지. 여기서는 안 될 테니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기 바랍니다. 자, 이미지의 플로팅은 표류하다는데, 이미지가 이제 화면상에서 어디에 나타날 건지 그걸 이제 플로팅이라는 용어로 표현한 거예요. 그 플로트라는 프로퍼티가 사용되는데, CSS에 플로트라는 게 있어요. 자, 디자인과 연관된 CSS 스타일과 연관된 거기에 플로트라는 속성이 있는데, 그 플로트가 오른쪽에 나타날 건지 왼쪽에 나타날 건지 이제 CSS에서 자세히 배울 내용인데, 여기서 미리 나왔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CSS 플로트에서 자세히 이 챕터가 있기 때문에 거기서 배우는데, 자, 여기서 이것이 이미지인데 이미지가 오른쪽에 나타나는 거야. 플로트가 라이트이기 때문에. 자, 그 밑에 있는 애는 다른 거하고 다 똑같고 똑같은 거 생략하고, 그래서 플로트 레프트 왼쪽에.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가 나타나는 위치를 이 플로트 속성으로 레프트, 라이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원하는 위치를 보여줄 수가 있다. 자, CSS 플로트 튜토리얼이 있으니까 거기서 클릭하면 볼 수 있는데, 지금 미리 가볼 필요는 없고, 미리 보는 것은 이제 CSS에서 배울 걸 미리 사전에 한번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예습해 본다는 차원에서 가서 볼 수는 있겠어요.
자, 이미지 포맷, 뭐, 여러분들이 이제 크게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게 JPEG, PNG가 되겠어요. 이 정도가 많이 사용되는 거니까. GIF는 화질이 좀 떨어지지만 어떤 경우는 이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 된 그런 걸 보여주고 싶을 때 이걸 쓰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앞에서 이런 것들을 배웠다. 자, 엑서사이즈는 개인적으로 해보고 그 다음으로 가겠습니다. 자, 다음에 또 관련되는 것들이 또 여기는 설명이 안 되어 있는데 태그가 먼저 미리 나왔는데 이건 뭐 지금 혼동스러우니까 다음에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맵. 금방 소개한 것들 우리가 뭘 배울 건지 아마 간단히 소개했던 내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는데 이미지 맵. 에어리어 전체를 이렇게 클릭업을 만들 수가 있겠는데 이미지가 있는 자, 이걸 한번 이미지 맵이 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과 연관된 태그가 엘리먼트가 맵이라는 엘리먼트가 있어요. HTML 엘리먼트. 또 에어리어라는 태그 엘리먼트 명이 있어요. 자, 그것을 이용해서 자, 여러분들이 마우스를 자, 여기는 이 책상 위에 이쪽은 이렇게 마우스가 안 변하죠. 링크가 안 걸려 있는 게. 자, 여기는 스마트폰 위로 올렸더니 마우스가 이렇게 손으로 바뀌었죠. 이것은 이제 링크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없다가 또 컵 위에 걸려 있고 또 노트북 위에 걸려 있고 딴 건 또 링크 안 걸려 있고. 자, 이걸 클릭해 보겠어요. 이걸 클릭하니까 컴퓨터에 대해서 나왔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것을 링크할 수 있게끔 하고 어떤 에어리어를 그 다음에 또 이걸 클릭했을 때는 또 이렇게 폰에 대한 것을 이렇게 링킹 걸 수도 있고 그 해당되는 어떤 오브젝트냐에 따라서 링크를 틀리게 이렇게 커피 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맵을 쓰면 되겠어요. 맵과 또 에어리어. 여기서 어떤 이 물건을 이렇게 AI로 인식하고 그게 아니고 이 위치를 어떤 좌표에 따른 위치, 좌표는 기껏해야 여기서 여기까지 전체 좌표로 하고 여기서 여기까지 X축, Y축으로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일정 범위를 이렇게 코디네이션, 좌표죠. 자, 사각형으로 좌표 또는 서클로 좌표, 동그란 모양이니까 커피잔하고 같이 해서 그래서 그 에어리어를 이렇게 이런 에어리어 태그를 이용해서 지정을 해주면 코디네이션 34, 44, 270, 350 X축, Y축 시작 X축, Y축 자, X축, Y축 시작점 또 끝점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해서 지면 하나의 렉탱글이 만들어지겠죠. 그 렉탱글의 안에를 어떤 클릭하면은 이렇게 바뀌도록 한 거예요. 자, 이 부분을 많이 줄여가지고 170이다. 나중에 이것은 이제 클릭할 수 없고 이 실제 소스를 가지고 해보면 여러분들이 그 에어리어를 바꿀 수도 있겠죠. shape은 rectangle, 그 다음 shape은 circle. 이런 속성명을 또 이용해서 그것이 사각형인지 또 서클인지 또 좌표. 서클 같으면 이제 그 서클의 중심점이죠. 원의 중심점의 좌표.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이제 중심점과 반경. 중심점의 X축, Y축과 반경. 자, 그래서 그것의 소스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약간 바꿔가지고, 이것을 44가 아니고 나는 14로 했다. 자, 그러면은 14로 했다. 그러면은 조금 벗어나면은 14이기 때문에 원이 적은 원이죠. 그래서 벗어나면은 이제 인식을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실제 트라이얼 앤 에러로 이것을 포함할 수 있도록 좌표 값을 잘 설정을 해줘야겠죠. 실제 이것을 활용을 하려면. 자, 불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이 열려있기 때문에 탭들을 좀 덮고 자, 그래서 그런 것은 맵과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그렇게 응용할 수가 있겠고.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맵인데 맵 엘리먼트, 그 다음에 에어리얼, 앞에 설명했던 것을 보완 설명한다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아까는 렉탱글하고 서클만 나왔지만은 여기 폴리도 있고 디폴트도 있는데 폴리는 폴리곤, 그 다음에 디폴트 전체리 영역, 렉탱글 시작점과 34, 44. 그 다음에 이쪽에 대각선의 이쪽 값을 주면 렉탱글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그 안에 일단 마우스가 들어오면은 그 에어리어로 들어오면은 이제 그 링크가 가능한 링커블한 영역으로 들어온 거고 하이퍼링킹이 되겠어요. 클릭하면. 자, 이 영역이다. 서클은 이걸 중심점을 가지고 그것의 반경 44픽셀 을 주면은 우리가 원의 크기를 조절할 수가 있겠죠. 폴리곤은 이제 폴리곤도 가능하다. 폴리곤에서는 자, 이렇게 좌표 값을 여러 개를 예를 줘서 좀 더 복잡한 거죠. 그 모양을 일단 다 이렇게 담아야 되니까 더 복잡해지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모양도 이렇게 영역을 지정을 해서 우리가 클릭able, 링커블 하게 만들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HTML과 CSS가 자바스크립트하고 연관이 되도록 우리가 다이나믹 웹 디자인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해서도 가능하다. 그런데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것은 자바스크립트를 나중에 배운 다음에 해야 되니까 여기 있는 것은 그냥 참고로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클릭했을 때 이 my 펑션이 인보킹이 되는 거예요. 그 말은 원클릭했을 때 이 my 펑션이라는 펑션이 실행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이 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들이 아직 뭐 이해할 필요는 없는데 자바스크립트를 배울 때 이제 이해할 부분이기 때문에 근데 여기 나왔기 때문에 그냥 스킵할 수는 없고 자바스크립트를 미리 예행 연습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자, run 하면은 자, 여기에 click on the curve of copy to execute a JavaScript function. 자, 이것을 이렇게 클릭하면은 이 부분을 클릭한 거죠. 클릭하면은 여기에 이렇게 보이도록 한 것이 자바스크립트의 기능이 되겠어요. An embedded page on the page says you clicked the copy curve. 바로 이 부분은 자바스크립트 you clicked the copy curve이라는 alert 펑션이 있는데 디폴트로 빌트인 펑션이 있는데 그것을 이용해서 이렇게 alert문, 경고문, 알림문 이런 것을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건 자바스크립트 문장이고 OK 버튼도 자동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건 그때 배우기로 하고 이런 것도 가능하다. 그래서 우리가 HTML, 그 다음에 CSS, 자바스크립트는 세 개가 이렇게 한꺼번에 융합이 돼서 인티그레이션 돼서 하나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브라우저가 그걸 인터프리팅해서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앞에 설명된 거 간단히 설명한 거고. 자, 시간이 많이 됐기 때문에 여기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고 다음 A는 마무리 짓고 그 강의 넘버 A는 강의 넘버 B로 넘어가도록 할 텐데 일단 이 부분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이미지, 배경 이미지죠. 자, HTML 엘리먼트에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보여줄 때 백그라운드 이미지 이제 이건 CSS와 연관되는 거예요. 이건 디자인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스타일이라는 인라인 스타일, 인라인 CSS 스타일이죠. 자, 라인 속에 div는 디비전, 어떤 한 영역을 나타낼 때 의미는 없지만 어떤 영역을 나타낼 때 거기에 있는 속성 스타일을 이용해서 CSS 디자인과 관련된 내용을 보여주는데 그 디자인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런 이미지 걸 이런 이미지다. 이런 이미지. 자, 여기는 이미지가 제대로 안 보이는데 거기에 이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줄 때 URL을 이렇게 줄 수가 있겠어요. 다른 이미지도 또
보는 차원에서 이렇게 이걸 백그라운드 앞에서 우리가 사용된 것을 한번 같은 디렉 폴더 내에 있는 걸로 이렇게 간주를 하고 여기다가 볼 수가 있겠죠. 자, URL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이렇게 된 거예요. 하나는 틀리게 해서 여기 있는 이미지를 여러분들 또 멀리 리모트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HTTP 해서 이렇게 가져와서 볼 수도 있겠죠. 그것이 바로 아까 이번엔 이미지를 뭐 다른 걸로 이거 볼까요? 커피 이미지 어드레스. 자, 이 부분은 이제 물론 여기서 할 때는 안 되겠죠. 우리가 앞에서 안 되는 걸 봤으니까. 저 URL 이렇게 같은 폴더 내에 있는 것만 아니라 다른 것도 된다는 걸 보여주는데 일단 여기서는 안 될 테니까 이렇게 안 될 테니까 이걸 그대로 카피를 해가지고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실행을 해보면 완전하게 볼 수가 있겠죠. 자, 대신 이 부분은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했을 때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액세스 모드 하면은 이제 안 보이는 거니까,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로 보겠어요.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앞에 이 부분을 이제 지울 수도 있고, 새로 만들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을 싹 지워버리고, 금방 걸 복사를 해서, 이것이 너무 화면이 크면은 또 안 보일 수가 있겠는데, 그 일부만 지금 보여준 거예요. 그 밑에 거는 안 보이는 거고. 또 여기 밑에 건 또 다른 걸로 이미지 너무 커서 안 보이니까, 또 다른 이미지를 한번 불러와 보죠. 자, 이미지가 보일지 모르겠지만 커피 이미지 어드레스. 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이용해서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이게 밑에 이미지 보이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라이브 서버 쓰니까 편리하죠. 바로 그냥 여기다 올리면 우리가 따로 뭐 오토 세이브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 즉시 이렇게 서버에서 불러와서 이 브라우저를 이렇게 보여준다. 이걸 이제 화면이 크기 때문에 그 윗부분만, 저 속에 있는 부분은 안 보이고. 자, 이 부분도 나중에 조절하는 건 보겠는데 지금은 간단히 여기서 소개된 정도의 범위 내에서 한번 보도록 한 거예요. 자, 얘가 있으니까 한번 해보고. 백그라운드 이미지, 계속 백그라운드 이미지. 자,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반복해서 이렇게 보여줄 수가 있겠어요. 이미지가 사이즈가 적다. 이미지 원본 사이즈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원본 사이즈가 여기서 사용하고 있는 웹페이지 URL가 큰데 이미지 사이즈가 이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럼 나머지는 어떻게 할 건가는 자동으로 이렇게 반복을 하는 거예요. 자동으로. 이미지가 아까는 컸기 때문에 큰 것은 이제 반복을 않고 일단 꽉 채우면은 더 이상 반복을 안 하는데 꽉 못 채웠다 그러면 나머지는 똑같은 걸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디폴트가 그렇다. 반복 않고 한 번만 표현할 수도 있고 그러는데 그때는 다음에 백그라운드를 우리가 CSS를 배울 때 백그라운드 속성과 관련해서 자세히 배울 테니까 그때 반복을 어떻게 시킬 건지, 어떤 방법으로 반복을 시킬 건지 이런 것들을 또 몇 번 반복할 건지 안 할 건지 등등을 포함해서 그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화면이 위에 전등이 꺼져서 좀 LED를 자동으로 다시 켜는 거고. 백그라운드 커버. 자, 이 부분은 다 이렇게 CSS 스타일과 연관되는 건데 백그라운드하고 관련된 속성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불러오는 URL, 백그라운드를 반복할 건지 말 건지, 백그라운드를 이렇게 붙여놓고 스크롤링을 하게 할 건지 아니면 스크롤링 할 때 고정되어 있도록 할 건지, 또 백그라운드 사이즈가 전체를 다 덮을 건지 말 건지 커버링 할 건지 이런 것들을 표현하는 건데 여기 있는 것 범위 내에서 한번 보죠. 이렇게 백그라운드 커버. 그러면 전체가 이 백그라운드 에어리어가 있다면은 그 에어리어를 전체 이미지로 쭉 덮는 거. 그래서 이미지 사이즈를 이제 조정을 해서 덮는 거. 만약 이런 부분을 이렇게 없이 하면 디폴트로 나타나게 되겠는데, 컷해서 런 시켜보면은 사이즈가 이제 커버 안 되니까, 이건 커버라는 것이 없는 게 이제 커버가 안 되는 것이 디폴트죠. 이렇게. 백그라운드가 이걸 리피트를 한번 또 해보죠.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리피트면은 또 디폴트가 리피트인데 반복을 이렇게 하는 게 못 채워진 부분을 또 이제 채우고 나머지는 이제 안 나타나겠죠. 에리어가 이렇게 정해져 있으니까. 자, 이런 것은 이제 백그라운드
연관된 CSS 속성에서 자세히 배울 텐데 여기 있는 것 범위 내에서 이해하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CSS에서 이걸 자세히 배운다. 자, 이미지하고 연관된 픽처 엘리먼트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와 관련된 엘리먼트는, 자, 픽처 엘리먼트는 여기 설명된 대로 이미지들을 다른 디바이스들이라든가 스크린 사이즈를 위해서 제공하는 거가 되겠어요. 자, 그래서 픽처 엘리먼트를 이용해서 다른 디바이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는 스마트폰이라든가 아이패드, 패드라든가 또는 컴퓨터 모니터 화면이라든가 이런 게 디스플레이 화면 사이즈가 틀리죠. 그것에 따라서 틀린 사이즈의 이미지를 보여주고 싶을 때, 그랬을 때 픽처 엘리먼트를 쓰면 되는데, 이것은 최근의 버전에서 소개된 내용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익스플로러 10이 익스플로러는 이제 쓰지는 않지만 과거에 브라우저 버전으로는 지원이 안 되던 최근의 표준 엘리먼트로서, 자, 여기 픽처를 먼저 간단한 예를 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픽처 라는 엘리먼트, 그 속에 소스가 이미지 소스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사용하는 속성들을 보면 미디어가 있는데, 이 미디어로 스크린 사이즈를 체크를 해서 만약 이 스크린 사이즈가 이것을 만족하면은 이미지 소스가 이것이 이제 화면에 보여주도록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이 만족이 되면 그걸로 끝나고, 그것이 만족이 안 됐을 때 다른 것을 또 체크해서 그것 만족 여부를 따져서 만족되면은 그것,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이제 아무것도 만족이 안 됐을 때 디폴트로 이제 최종 이미지, 이것이 이제 디폴트로 보여주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설명된 대로 이미지 엘리먼트가 항시 마지막에 이렇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라, 이런 거죠. 픽처 엘리먼트를 쓸 때. 그래서 픽처 엘리먼트는 이 정도 내용을 이해하면 되겠는데, 이거 예제를 통해서 간단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이 스크린 사이즈는 여러분들 나중에도 이게 변경할 수 있는 스크린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스크린 사이즈가 지금 현재 리절트 사이즈가 위스로는 412픽셀, 하이트는 이제 현재 485로 거의 픽스되어 있고, 자, 위스를 우리가 이렇게 변경할 수가 있겠죠. 위스 사이즈가 약 650픽셀 이상이면은, 자, 야채, 푸드, 이게 음식, 먹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 있고, 이 이미지고, 그 다음에 465 언저리, 465 이하를 보죠. 그러면은 그것은 이제 이미지가 카인데 미니멈 465 이상이면은,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465하고 650 이하 사이, 미만 사이는 465 이상 미만 사이는 650 미만 사이는 이렇게 이미가 쓰이고, 그 이후에는 650 이상의 사이즈로서는 이렇게 큰 화면, 디스플레이가 좀 크다, 위스가 넓다, 그러면은 이렇게 야채라든가 이렇게 먹을 수 있는 이런 것들이 음식이 보이도록, 이렇게 푸드가 보이도록 하는 이미지를 보여주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게 만족이 안 되는 경우, 465 이제 이하가 됐을 때, 그럼 이걸 만족이 안 되니까 이미지가 없다면 아무것도 안 보이겠죠. 그러거나 또는 이 브라우저가 옛날 버전이어서 픽처라는 것이 뭔지 모르고, 이 픽처에 연관되는 소스 태그라든가 이런 것들이 뭔지 몰랐을 때 이것이 디폴트로 보여지도록, 그래서 전체가 지원이 안 되는 거라면 이런 이미지 걸인데, 이게 보이는지 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걸 걸 이미지라고 가정하고 이 이미지가 보여지도록 하는 거예요. 자, 이 픽처에 관련되는 건 이 정도만 이해하면 되겠어요. 그 밑에 것은 그냥 참고로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도록 하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이미지와 연관된 HTML 이미지와 연관된 것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